안녕하십니까, 최성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양에서의 상황 중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 중독은 우리 부모와, 다시 말해서 양육자인 부모와 자식 간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가장 안정적으로 잘 양육이 되면은 평범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 안정적인 양육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고 밀접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기 욕심껏 키우는 데에는 괜찮지만, 그러다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많이 간섭을 하게 되고, 부모가 부모의 뜻에 의해서 자식의 양육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있어서는 좀 심한 압박감을 받거나 억압을 받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간섭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아이들의 어떤 자주성이나 아이들의 자율적인 행동과 생각과, 그래서 독립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는데 많이 지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밀접하고, 부모에게서, 양육자에게서 자식에게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많기 때문에 그 부모와의 자식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원만하게 양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 잘 전달이 된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한국적인 양육의 장점이기는 해요. 하지만 억압에 의해서 조금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억누르고 참고 살아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방됐을 때 우리는 이 갭 차이 때문에 쾌감을 느낄 것이고, 그 갭 차이가 항상 독립적인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느껴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비교 기준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평범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순간 비교 기준이 같이 올라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에너지의 전이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의 전이차를 비교 기준에 의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비교 기준이 같이 따라 올라오면 이 에너지의 전이차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느낄 수 없는 만큼의 에너지의 전이차에 대해서 결핍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금단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전이차를 느끼고 싶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예전에 이 결핍 상황을 재현을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재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재현을 해서 그 결핍 상황을 해소했을 때 나타나는 이 에너지 전이차를 가지고 다시 한번 쾌락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좁은 의미의 상황 중독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것이 한국적인 의미의 상황 중독이고, 서양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서양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거리가 좀 멀고
인간 관계 자체가 조금은 느슨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조차도 그렇게 크게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선택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형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한국 엄마들은 애들 먹는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간섭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몸에 좋은 것이고 몸에 나쁜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몸에 좋은 것은 애기들 입맛에 별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발효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먹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뭐 현미밥이니 콩밥이니 뭐 보리밥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보다는 뭐 피자나 또는 떡볶이, 그것도 치즈가 들어간 떡볶이, 뭐 치킨 이런 것들을 먹고자 하지, 기름진 것들을 먹고 싶어 하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하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서양식의 양육에는 그 갈등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그런 걸 음식을 좋아했고 그런 걸 먹어왔고,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아이들이 고를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부모의 간섭이나 강압이나 억압도 없는 거죠. 씻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씻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씻기 싫어하는데 계속 씻어라,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참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거지, 빨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양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양식의 양육이 굉장히 느슨해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양에서는 절대로 아이들과 같이 자지 않죠. 한국에서는 아이가 울면 반드시 엄마가 와서 안고 재웁니다. 물론 처음에는 굳은 결심으로 아이랑 따로 재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 아빠는 따로 다른 방에서 자려고 노력을 해도 애는 계속 울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와서 아이를 안고 재웁니다. 한국에서는 아이와 엄마의 육체적인 실제 거리도 가깝지만 심리적인 거리도 되게 가까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양육자에 의해서 아이의 자유를 침해받을 확률도 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범해지는 때는 굉장히 그 에너지 상태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이의 뜻과 반했을 때는 물론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이 좋은 양육들이 쌓였을 때 그것이 아이들의 생활과 습관에 배어 있어서 독립했을 때도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를 대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쭉 이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 수준에 있어서의 에너지 상태는 높은 편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간섭이 많지 않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한편 너무 사이가 멀고 심리적인 거리도 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외로워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압박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육자의 간섭이 없는 만큼 양육자의 질도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질은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서양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접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자기 자신이 너무 외롭고 많은 결핍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낮은 에너지 상태와 낮은 기분,
그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결국 그 낮은 기분 상태를 끌어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 이것저것 친구들과 놀거나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느껴보지만 자기 양에 차지 않을 경우, 그럴 때는 결국 약물에 손을 들 수밖에 없고 도박이나 비정상적인 상황 중독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에너지가 다시 다운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에너지는 빠지는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태워서 이만큼의 에너지 전이차를 느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양식의 상황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짜릿한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형식의 상황 중독이 될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하면 한국은 상황 중독을 느끼는 이유가 고통을 또는 억압을 많이 받다 보니 억압이 해소되는 끝 지점에서 느껴지는 쾌감을, 그것을 상황 중독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서양은 압박이 없는 대신에 전반적으로 양육의 질이 낮아서 기분마저 가라앉게 되고, 그 기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어떠한 외부적인 물질이나 외부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양적인 상황 중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